안녕하세요. 단넷 컨퍼런스 2021 서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키노트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저는 제목을 오픈소스 단넷 5라는 것을 중심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단넷 5가 사실 오픈소스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생각보다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단넷을 썼던 예전 한참 전의 과거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현재를 다시 조명하고 단넷5의 어떤 미래를 다 같이 살펴보는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키노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최영락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디벨로퍼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라고 해가지고서요. 주로 개발자 커뮤니티에 많이 가면서 개발자와 관련돼가지고 커뮤니티와 관련돼가지고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제품이 어떤 부분이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더 유익할지를 많이 이제 같이 고민하고 또 최근에는 기업에서의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개발과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를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는 크게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그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데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또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잠깐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단넷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같은 경우 사실 단넷을 시작하기 전에 비주얼 C++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단넷을 쓰기 전에 비주얼 베이직을 먼저 썼었고요. 비주얼 베이직 단넷보다는 이제 C샵이라는 언어를 2005년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저는 그랬었는데 한동안 또 이제 C샵의 언어를 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ASP라는 것을 구현하면서 ASP 단넷이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좋은 책 테이오의 ASP 단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펙티브 C샵 같이 해가지고서 C샵을 보다 더 잘 쓰는 법 그렇게 해서 단넷을 초기에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닌 뭐 단넷 코어라고 해가지고서 오픈소스 기반의 단넷 코어를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니티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 C샵 언어를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넷을 알게 된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이 키노트를 들으시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C샵이라는 언어를 처음 아직 잘 모르고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출발점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넷의 첫 시작은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사실 단넷을 처음 보게 된 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책 덕분입니다. 이제 당시에 제가 2005년에 처음 단넷을 고민할 때 뭐 다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C샵이라는 언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글로 된 책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도서 분야의 1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덜컥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단넷을 처음 제가 써봤던 인상은 여기 보시면 뭐 자바에서 헬로 월드 이렇게 찍는 그 느낌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서 뭐 네임스페이스를 뭐 유징 시스템 하는 부분은 뭔가 임포트와 비슷한 것 같고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 단넷을 저는 처음 접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시절 단넷을 보게 되면은 뭐 2005년, 2006년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03에 단넷 프레임워크 1.1이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추가가 됐고 이제 커먼 랭귀지 런타임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공통으로 실행되는 환경이 있고 마치 자바에서 보면은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환경과 비슷하면서 윈도우즈 폼 그리고 이제 델리게이트 이벤트, 뭐 시리얼라이제이션 단넷 리모팅 등등 많은 개념들이 쭉 있었는데요. 이 당시는 이렇게 뭐 MS 프레스라고 해가지고서 좋은 책들이 원서로 나오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이때에 비하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기 쉬워가지고서 좀 자료를 편하게 찾으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언어 스펙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걸 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냐면요. 요 C샵과 단넷 플랫폼이라는 책은 샀는데 이제 예제를 받을 때는 제가 실수로 단넷 프레임워크 2.0에 해당하는 이 책의 이 다음 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제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를까라는 거를 열심히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라고 해서 C샵의 1.0, 단넷 프레임워크 1.1에 매핑되는 게 C샵 1.0이고요. 단넷 프레임워크 2.0에 매핑되는 게 C샵 2.0이거든요. 그 스펙에서 프로퍼티가 초반의 C샵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클래스가 있고요. 프로퍼티를 선언할 때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프로텍티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get이라든가 set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별개로 퍼블릭이냐 프로텍티드냐 프라이빗이냐 아니면 인터널이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C샵 2.0 스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 각각의 get이나 set 등에 해가지고서 인터널이라든가 퍼블릭 프라이빗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게 언어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이 언어가 스펙이 또 에크마라고 해가지고 또는 ISO 등 해가지고서 표준으로 계속 인정이 됐다라는 부분도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이 당시에 제가 배울 때는 사실은 이렇게 뭐 스펙이 뭐지고 그런 것까지는 몰랐고요. 그냥 단넷 프레임워크 1.1과 2.0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좀 알 수 있었던 시절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C샵이라는 언어가 초반에는 1.0, 2.0 해가지고서 쭉 등장했지만은 지금 현재 단넷 5에 또 포함된 C샵 버전은 9.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샵 언어 스펙이 굉장히 사용성이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렇게 뭐 언어 스펙뿐만 아니라요, 이 개발하는 환경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넷 프레임워크 1.1, 2.0, 3.0, 3.5 등 해가지고서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 중에 제가 봤던 변화 중에 하나는 단넷 프레임워크 3.0에서 3.5로 이렇게 슬슬 나오면서 UI를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뭐 XML과 비슷하게 해서 UI를 표현하고 실제 또 로직은 또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로직이 나눠지면서 이 당시는 또 클라우드라고 해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부르지만은 당시에 처음 애저가 나왔을 때 윈도우즈 애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반드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ASP 단넷과 같은 웹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접근을 하면서 MS SQL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애저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 해가지고서 막 배포하고 그런 거를 일종의 경진대회를 해가지고서 제가 막 다른 팀원분들과 막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단넷이 점점 뭔가 클라우드에 맞게 더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또 한때는 실버라이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플래시가 2020년까지 해가지고서 종료가 되고 이제 2021년부터는 거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플래시의 또 대항마라고 해가지고 실버라이트가 있었고 아까 표현을 했던 UI에서 뭐 자물이라고 해가지고서 XAML로 해서 UI를 표현하고 실제 로직을 개발해가지고 액티브엑스의 어떤 차세대 해가지고서 막 이제 유행을 슬슬 타기 시작했지만은 아쉽게도 그 당시에 플래시에 비해서는 뭐 이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아쉽게도 이제 실버라이트가 종료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뭐 XAML이라든가 자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지금 자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크로스 플랫폼 디벨롭먼트의 어떤 UI를 표현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지식으로 해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단넷 5에 포함된 C샵 스펙 버전은 그래서 9.0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URL을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아니면 이 URL을 치셔가지고서 이 최신 C샵 스펙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좀 영어로 되어 있는데 C샵의 어떤 역사를 버전 1.0부터 해서 이런 역사를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은 언어의 명세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개발 툴도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이 IDE뿐만 아니라 이 C샵하고 이 .NET 프레임워크 해가지고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같이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쭉 발전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돼가지고서 현재 출시된 공식 버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고요. 버전으로는 아마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NET 5가 업데이트 6인가 뭐 해가지고서 그거부터 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과거를 쭉 조명해 봤는데요. 자, 과거보다는 약간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약간 관점을 바꿔가지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쭉 과거는요.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와는 무관한 과거예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을 상용으로 구입해서 C샵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오픈소스와 상관없는 오픈소스와 상관이 있는, 죄송합니다. 오픈소스와 .NET, 오픈소스 .NET으로서의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자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에 3대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사랑한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는 리눅스는 암이다 그렇게 주장했었지만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이제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인수하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도 계속 오픈소스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뭐 노드.js 파운데이션이 GitHub을 통해서 인수가 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오픈소스를 계속 기여하고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오픈소스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또 오픈소스 재단에 계속 후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이제 WSL,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윈도우에서 리눅스가 실행될 정도로 정말 오픈소스 사랑한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알려지면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 플랫폼은 정말 모든 개발자를 환영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가지고서 2015년에 출시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소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와 다른 오픈소스를 해가지고 쭉 성장을 계속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소스, 자, 크로스 플랫폼은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고 윈도우의 플랫폼만 계속 지원한다는 생각이었었는데 이 크로스 플랫폼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리눅스와 맥OS 환경을 굉장히 잘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소스가 강조됐는데요. .NET 코어 역시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소스라는 그 두 가지가 계속 강조가 되면서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100만 명 이상이 이제 .NET 코어 개발자들이 이제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NET 코어라는 이 오픈소스에 플리캐스트라든가 해가지고 기여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빠르게 .NET 코어 3.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어둠션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이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픈소스의 역사가 사실은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3대 회장님이 취임하는 2014년부터 시작했다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 맞는 이야기가 특히 크로스 플랫폼을 강조하면서 발전한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와 관련된 활동이 계속 일찍이부터 계속 시작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의 오픈소스냐 다만 윈도우 플랫폼에 조금 한정된 오픈소스고 리눅스라든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생태계에 의한 자발적인 컨트리뷰션을 좀 기대했던 그런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뭐 에크마 335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에크마 해가지고서 .NET 표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요 C# 버전에 대해서 뭐 1.0, 2.0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에크마 334에 해당을 하고요. 이 에크마 335 같은 경우는 커먼 런타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서요. .NET에서 보면은 커먼 런타임이라고 하는 랭귀지 런타임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표준을 계속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승인을 받고 하는 이 절차를 거친다는 거는요, 오픈소스 정신과는 들어맞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모노라고 해가지고서 윈도우 플랫폼은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뭐 1.1, 2.0, 3.0, 3.5 해가지고 계속 발전했는데요. 이제 모노라고 해가지고서 오픈소스로 해서 리눅스 또는 뭐 맥OS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오픈소스가 있었죠.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리딩이 되진 않았지만요. 그럼에도 오픈소스 생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플랫폼도 지원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자바가 정말 크로스 플랫폼에서 이식성이 좋다는 부분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윈도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체적인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오픈소스 생태계도 같이 가고자 하는 전략이었다고 한다면은, 2014년에 3대 회장님이 부임하면서 정말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소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겠다는 그 전략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을 어떤 예시로 보게 되면요, 단넷 컴파일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즐린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출시가 되면서 단넷 컴파일러 자체가 진짜 오픈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노 프로젝트가 2016년에 단넷 파운데이션에 정식으로 조인되면서 단넷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2014년에 설립된 단넷 파운데이션이라는 별도의 비영리 재단이지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재단을 통해 가지고서 좀 이제 모노라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좀 더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요. 단넷 코어가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진짜 리눅스라든가 맥OS 같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그 진정한 크로스 플랫폼이 실현이 되고 있었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오픈소스의 역사가 비단 2014년부터 시작됐다라는 부분은 또 넓게 보면은 2000년 그 일찍이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넷 코어로 개발하면은 윈도우즈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는 단넷 프레임워크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윈도우즈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 단넷 코어 앱으로 개발하면은 좋은 이유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는 제가 한 3-4가지 정도로 구분하고자 하는데요. 자, 배포 유연성 중에 첫 번째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실행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이라는 어떤 OS 환경 내에서 하나의 버전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MS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딴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자바 같은 경우도 뭐 7버전, 8버전 여러 개의 버전을 같이 설치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충돌이 가끔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실행 지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단넷 코어 이 버전이 다양한 게 설치가 되더라도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런타임이 1이냐 1.1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뭐 컴포넌트가 1.0이냐 2.0이냐 등 해가지고 나눠질 때, 그게 이때는 예를 들어서 뭐 단넷 코어 1로 실행하고 이때는 단넷 코어 2로 실행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실행 지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신 전역이나 앱 로컬에 해당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가능하다는 그 부분은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저는 대표적인 예로 누겟이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자를 예시로 들었는데, 마치 파이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PYPI라고 해가지고서 PIP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 관리, Node.js 같은 경우는 npm 같은, 그리고 자바에서 보면은 뭐 메이븐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에 어떤 매핑이 되는 부분이 어떤 패키지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는 뭐 그래드도 있겠죠. 자, 이런 데서 보게 되면요, 앱의 프로젝트에 종속돼 가지고서 어떤 package.json 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전체적인 컴퓨터에 설정이 되는 그런 전역적인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 전역이라든가 앱 로컬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은 솔루션별로 해가지고서 이 패키지 아니면 또는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서 이 누계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머신 정역이라든가 앱 로컬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도 사용 가능하다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체 포함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요게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단넷을 가지고서 퍼블리시에서 릴리즈를 할 때 윈10의 64비트 버전으로 이제 맥OS X를 중심으로 해서 또 64비트 버전으로 또는 우분투 14.04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64비트 버전으로 컴파일을 딱딱딱 시킬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EXE 같이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는요, 이제 보통은 EXE라고 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단넷 코어, 단넷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봤을 때 EXE는요, 실제로 그게 CLR이라고 해서 커먼 랭귀지 런타임 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넷 프레임워크이 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자체 포함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요 환경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 소위 단넷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뭐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뭐 실행하려고 하면은 단넷 프레임워크 뭐가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 게 더 이상 필요 없이 요 자체가 별개 다 포함하는 EXE로 해가지고서 나온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능 같은 경우는 코어 런타임 및 API의 면에서의 성능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실제로 컨테이너화라든가 그런 데서 뭐 저는 도커로 컨테이너화는 단넷 코어의 어떤 예제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데서 성능도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단넷은 오늘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 자, 단넷으로 하게 되면요. 이제는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심지어는 그런 데서도 잘 돌아가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단넷 소개를 살펴보게 되면요. 영어로도 지금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 소스가 먼저 두 단어가 나오죠. 요 한글 설명을 보더라도 단넷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앱을 빌드하기 위한 무료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넷 5는 흔히 생각하실 때 기존의 단넷 프레임워크와 단넷 코어가 만나가지고 단넷 5가 나왔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과 이 오픈소스라는 그 두 가지 철학이 단넷 코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철학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넷 코어가 진정하게 기존의 단넷 프레임워크가 만나가지고서 단넷 5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렇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github.com/단넷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시면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또 랭귀지 언어 피처 중에서 뭐가 먼저 개발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넷에 대한 오픈소스에 이렇게 계속 리딩이 되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되면서 뭔가 오픈소스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드라이브가 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넷 파운데이션이 설립되면서 실제로 단넷에 대한 어떤 컨트리뷰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외부에서 기여하는 비율이 87% 굉장히 높죠. 굉장히 외부에서도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PR 플리캐스트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기능 개선이라든가 코드 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 커뮤니티로부터 플리캐스트가 억셉이 된 이제 개수가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이 단넷에 대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될 거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GitHub에서 굉장히 높은 오픈소스 진행 속도를 보여주는 탑 3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픈소스의 어떤 드라이버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쭉 리딩이 되는 이런 뭐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단넷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죠. 오른쪽을 많이 앞서 있고 반면에 어떤 뭐 PR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딴 것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요. 이 오픈소스가 도입이 되는 또 이제 GitHub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 이 성장하는 이 속도를 보게 되면요. 이 단넷은 다른 쪽에 비교되는 뭐 리눅스라든가 심지어는 쿠버네티스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속도가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이제 전 세계 탑 30위에서의 오픈소스를 보게 되면은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이 단넷에 대한 이 오픈소스의 어떤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소스 관점에서 단넷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인 단넷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단넷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넷5가 이제 작년 11월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단넷5 같은 경우는 단일 파일 애플리케이션 및 좀 더 작은 컨테이너 이미지, 즉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서 컨테이너 환경에 좀 더 최적화가 더 됐다는 얘기고요. 또 웹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개선이 이루어지고 윈도우즈 데스크톱 앱 개발도 어떻게 보면 뭐 단넷 코어를 승계해가지고서 기존의 단넷 프레임워크 버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단넷 프레임워크 4.8을 계승하면서 윈도우즈 데스크톱 개발에 대한 지원도 향상을 했고요. 또 다른 특징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지금 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또 이제 애플에서 뭐 ARM 기반의 또 프로세스가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또 열풍을 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바로 나왔던 이야기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ARM 기반에서 굉장히 잘 실행이 돼가지고서 M1 노트북 기반 위에서도 굉장히 잘 실행이 된다.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런 부분을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ARM 기반의 어떤 환경도 이 단넷5는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미리 잘 대비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 면에서 계속해서 어드레스를 하고 있고요. C# 버전 명세를 보게 되면은 9.0, F샵을 기준으로 5.0이라는 새로운 명세가 출시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넷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버전명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가지고 16.8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큰 특징으로 단넷 5.0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단넷 5.0을 별도로 설치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단넷 5를 가장 잘 쓰시려면은 이 16.8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16.8 버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단넷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성을 개선하였고요. 인텔리 코드라든가 그런 자동 완성도 단넷 5에 맞게 해가지고서 좀 더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트라든가 그런 사용자 경험도 굉장히 잘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고, 리눅스 디버깅 또 자문이라고 해서 그런 아까 UI를 디파인하는 그런 언어에 대한 향상된 디자인 그리고 GitHub 액션 등을 잘 지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또 계속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발전하면서 단넷은 정말 이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잘 변모한 것 같고요. 뭐 데스크탑이건 웹이건 클라우드 환경이건 아니면 자만인 등을 대응해가지고서 모바일이건 게임이건 IoT건 AI건 정말 다양한 환경이 다 포함되는 것 같고요. 이런 통합 플랫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커먼 런타임, 뭐 커먼 랭귀지 런타임 그렇게 불렀었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부를 때 단넷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넷 스탠다드, 단넷 표준은요, 모든 워크로드 간에 코드 및 바이너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이 플랫폼에 대한 스펙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단넷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먼 랭귀지 런타임, 커먼 CLI 또는 CLR에서 커먼 랭귀지 인터페이스 또는 런타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단넷 표준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명칭으로 스탠다드 잡아나가겠다고 하는 큰 어떤 의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단넷5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데스크탑, 웹, 클라우드 등 해가지고서 각각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여전히 WPF라든가 아니면 윈도우즈 폼 또는 UWP 등으로 해서 잘 대응이 될 수 있고요. 웹에서는 ASP.NET 그리고 클라우드는 Edge와의 궁합, 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자만인으로 통해서, 게이밍은 유니티로, IoT 같은 경우는 ARM 기반의 어떤 CPU를 잘 지원함으로써, AI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파크 부분, 그리고 ML 단넷이라고 해가지고서 머신러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또 잘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부분 등을 해가지고서 이 단넷5가 굉장히 잘 궁합이 맞는다. 다양한 환경에서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 그리고 뭐 F# 해가지고 F샵은 좀 더 펑셔널 랭귀지에 가까운 그런 언어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0년 3월 달에 향후에 단넷에 대한 어떤 명세 스펙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C샵이라든가 F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더 사용성 편의 등 해가지고 계속 스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은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스펙을 뭐 적극적으로 C샵이라든가 F샵에 비해서는 개선하지는 않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요. 그렇다고 지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제가 영어를 일부러 번역 안 했는데요. 어프로치어블 랭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언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혹시 뭐 비주얼 베이직 단넷 해가지고서 그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 그 코드를 지금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C샵이 굉장히 지금 9.0까지 명세가 계속 발전했다는 부분은요, 그만큼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아까 과거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프로퍼티에서 각각의 get이라든가 set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용성 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피드백을 계속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C샵이라든가 F샵 이거는 뭐 함수형 펑셔널 랭귀지를 좋아하신다면은 F샵을 보시던 아니면 C샵을 보시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 도입되는 단넷이라고 해가지고서요. 현재 단넷에 대한 개발자는 500만 명이 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이라고 해서 뭐 맥용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쓰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발자 수를 합친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화된 개발자 수 해가지고서 100만 명 이상이고 그리고 단넷코어 활성화된 단넷코어 개발자 수는 뭐 60만 명 이상이 증가했고 그리고 리눅스와 단넷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에서 리눅스 통해 가지고서 앱을 배포하고 하는 그 횟수가 2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정말 꾸준히 성장되고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누겟이라든가 이렇게 패키지 관리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오픈소스로 이제 그 단넷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리딩이 되면서 발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유닛 테스트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라이브 예를 들면 ASP 단넷에서 라이브 재로딩을 위한 어떤 미드웨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우노 플랫폼도 좀 매력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해서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한때 단넷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2005년, 6년, 7년, 8년 그쯤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차트 컨트롤이 단넷에서 어떤 컨트롤이 굉장히 매력적이냐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 회사에서 개발할 때는 상용으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단넷5가 어떻게 이제 단넷5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본 컨트롤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를 다양한 컴포넌트로 제공하는 파트너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키노트 세션이 인프라직스 그 키노트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또한 이 비주얼 스튜디오 떠나가지고 이 단넷에 대한 부분은요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과 같이 뭐 다른 대중적인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뭐 노드.js건 자바 환경이던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이 단넷은 단넷 코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한 이 단넷은요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벤치마크에서 봤을 때 이제 단넷 코어 3.1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른 걸로 이렇게 성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단넷 5로 오면서 이 성능 향상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서 플레인 텍스트 같은 경우 처리하는 속도가 38%, 제이슨은 42%, 그리고 포춘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20% 등 해가지고서 성능이 이렇게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전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리눅스용 단넷 코어 3.1
대비해가지고 리눅스 환경에서는 소켓 레벨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 30% 향상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이슨을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제이슨 같은 경우 또 데이터 할 때 시리얼라이제이션에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도 3.1 대비 19% 이상은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직렬화,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성능이 또 4배 이상 향상됐다고 하고요. 또 이제 제도 어로케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됐다고 하고요. 또한 gRPC라고 해가지고서 또 이제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이제 프로토 버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로토콜 정해가지고서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쓰시는 분도 많은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gRPC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서버 성능이 이제 고라든가 C++ 또는 자바보다도 더욱 높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단넷 쪽이 이게 제일 빠르고 오히려 딴 쪽보다도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단넷 프레임워크가 과거에 쭉 계속 발전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같이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도 굉장히 발전해가지고서 당장 2017과 2019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솔루션이 빌드하고 성능되는 부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오히려 32초에서 먼저 끝났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은 59초나 걸리죠. 이런 부분이 같은 어떤 솔루션임에도 성능 개선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도 계속 발전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서요. 지금 현재 크로스 플랫폼에서 정말 다양하게 돌아가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M1 계열의 맥북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메뉴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팩에 대한 부분인데 확장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파이썬 환경이건 뭐 C# 환경이건 린트에서 언어 체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막 설치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부분을 확장팩을 막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2만 개 이상의 확장팩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서 추가가 되고 기여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한 가지 또 특징은 이제 로컬에서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2명 이상의 개발자가 라이브 쉐어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 채팅도 하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기능, 또 리모트 디버깅이라고 해가지고서 SSH로 접속을 해가지고서 심지어는 리눅스 환경에서 로컬 환경의 소스, 그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그런 데에 실제 접속해가지고서 거기 있는 소스 열어보면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을 잡아가지고 디버깅하는 기능.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코드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서요. 웹 브라우저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이 이제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제품으로 지금 현재 리네이밍이 됐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 가지고서 또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 같은 경우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보다는 아무래도 단넷과 같이 꾸준하게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단넷 개발자라면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단넷에 대한 비전이 목표가 예전에는 단넷 프레임워크 따로 있었고 단넷 코어가 2014년에 그렇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하면서 2016년에 1.0이 런칭이 되었지만은 별도의 제품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모노라고 해가지고서 또 오픈소스가 또 별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자만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는 단넷에 대한 비전은요. 하나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묶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진짜 단넷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SDK 또는 뭐 기본 클래스 라이브, 베이직 클래스 라이브러리, 통합 툴체인이 하나의 버전으로 가고자 하는 거고요.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네이티브 UI도 굉장히 잘 지원을 하면서 웹 UI도 잘 지원을 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속도, 크기, 진단 또는 애저 서비스에 대한 뭐 이제 어떤 개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서 정말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가장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이제 런타임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단넷 5.0이 정식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네, 올해 11월 달에 출시되는 단넷 6.0이 LTS, 롱텀 서포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제 올해 지원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단넷 5가 나와가지고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롱텀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현재 단넷 코어 3.1이 LTS, 롱텀 서포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넷 코어 3.1을 기준으로 개발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내년이 아니고 올해 11월 달에 단넷 6.0이 나왔을 때 롱텀 서포트가 되니까요. 그 버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짝수 버전마다 롱텀 서포트 버전을 릴리즈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드맵으로 잡고 있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정을 이렇게 최대한 준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마이너 릴리즈는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단넷 프레임워크, 죄송합니다. 반면 단넷 5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단넷 프레임워크 4.8에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웹폼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ASP 단넷 할 때 뭐 웹폼으로 쭉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뭐 WCF 서버, 또 윈도우즈 워크플로우, 그런 부분들은요, 향후에 이제 지금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ASP 단넷 블레이저로 쓴다거나 아니면 gRPC도 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자, 윈도우즈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코어 플로우를 사용할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지금 ASP.NET 기준 웹폼을 쓰셨던지 아니면은 뭐 WCF 서버라든가 단넷 리모팅 그리고 뭐 윈도우즈 워크플로우 그 쓰셨던 분들은요 단넷 프레임워크 4.8을 지금 계속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것이 아닌 새로 개발한다라고 하시면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블레이저라든가 아니면 gRPC 아니면 오픈소스인 코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영문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넷 프레임워크가 그렇다면 향후에 4.8인데 뭐 패치라든가 또 로드맵이 별도로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단넷 프레임워크 4.8은 이제 윈도우즈만을 지원하는 단넷 프레임워크 해가지고서 마지막 메이저 버전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뭐 4.8의 뭐 마이너 버전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업데이트는 될 수도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패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하지만은 마지막 주요 버전을 해가지고서 남아있을 예정으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지원 정책은 동일할 겁니다. 윈도우즈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쪽이고 단넷 프레임워크 자체가 다른 크로스 플랫폼 지원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장하는 부분은요. 기존 앱에 대해서는 뭐 단넷 프레임워크 그렇다고 바로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 앱에 대해서는 단넷 프레임워크를 계속 사용 가능한 거고요. 다만 새로운 앱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단넷 프레임워크가 더 이상 판올림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단넷 코어라든가 뭐 이제 롱텀 서포트에서 3.1 같은 경우 LTS 버전이 나오고 있죠. 또는 단넷 5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자,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단넷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웹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REST API를 좀 굉장히 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서 어떤 오픈 API를 연동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자동 생성 API M이라고 해서 Azure API 매니지먼트로 게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강화하면서 gRPC의 API라고 해가지고서 그 부분은 프로토파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그리고 이 성능도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다른 언어에 비해서 보다 나은 성능을 계속 지원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WSL과 리눅스를 이용해서 보다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보다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서요.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 사이즈가 기존보다 좀 더 작아졌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 또 단일 파일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서 딱 다 포함하는 exe 파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C# 코드인데 메인 메소드가 없는 어떤 최상위 코드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서 보다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패키징 되는 부분이 잘 되고 있고요. 고성능 프록시 리버시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재밌는 부분은 뭐 타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단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단넷 5 중심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요 그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이 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요, 상당히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을 때 각각의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그 서비스를 발견하는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솔루션을 또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테라폼 쪽에 그쪽에 뭐 컨설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구성 컨피그레이션 컨벤션에 따라 가지고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하는 부분을 이 프로젝트 타이에서 지원한다든지 단넷에 대해서, 그리고 도커 파일 작성 없이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을 이 프로젝트 타이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가지고서 실제 실행하고 디버깅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지원하고요. 그리고 매트릭 로깅, 디버깅을 위한 로컬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빠르게 패키징해서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징들이 프로젝트 타이를 통해서 굉장히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이제 작년 11월에 단넷 컴프에서 발표가 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그나이트에서 사실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타이어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 애저에 보면은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갑자기 단넷을 얘기하는데 스프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어떤 좀 이제 웹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어떤 웹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쓰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애저에서 쉽게 올릴 수 있는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게 정식으로 런칭이 됐었는데요. 그 런칭이 됐을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어떤 특징이 단넷에 대한 지원이 미리 보기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VMware에서 리딩하는 이 솔루션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솔루션을 가지고서 같이 쓰게 되면요, 정확하게 피보탈 쪽입니다. 그걸 같이 쓰게 되면요, 이 단넷에 대한 부분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실제 스프링 클라우드 위에서 실행이 이제 같이 되는 거예요. 자바 쪽과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이제 프로젝트 타이하고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할 것 같고요. 그 정확한 명칭은 거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스틸토라고 해가지고서, 역시 이것도 이제 단넷 파운데이션에 속해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살펴보시면요,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애저 단넷을 위한 베스트 클라우드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저가 지금은 사실은 뭐 단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애저 펑션 같은 경우도 뭐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고, 지금 파이썬도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지만요, 단넷 언어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넷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 환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부터 해가지고서 앱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웹앱, 아니면 쿠버네티스 서비스, 뭐 애저 펑션, 뭐 시그널 R, 또는 뭐 이제 심지어는 인공지능 개발대 코그니티브 서비스, 뭐 앱 인사이트, 스토리지, SQL 데이터베이스, 뭐 코스모스 DB 같은 NoSQL 등 해가지고서 거의 모든 쪽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 쪽에서 단넷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지원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단넷 언어를 배워보시는 것도, 혹시 모르신다면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단넷 앱을 위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 화면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양한 애저 서비스들이 있을 때 앱 아키텍처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서 웹앱이 중심이면은 앱 서비스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엔티어 해가지고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조금 더 그쪽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또는 사실 애저 앱 서비스에서도 컨테이너 웨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조금 더 강조하면서 가고자 하는 경우는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쓰면서 애저 펑션을 또 같이 쓰는 환경, 또는 애저 펑션만 중심으로 쓰는 환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배치라든가 잡해가지고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애저 배치라든가 그런 서비스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앱의 아키텍처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쓰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단넷 앱의 어떤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를 위한 어떤 메이처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 앱이 보통 이제 기존에 개발된 앱이 있을 때 그거를 가상머신에 단넷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 앱이에요. 그럼 그 가상머신을 통째로 옮겨가지고서 바로 애저 VM 서비스라도 뭐 단넷 앱이 잘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은 클라우드의 장점은 오토 스케일링, 원할 때 스케일링 확장했다 줄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VM으로 옮기게 되면요, 스케일링을 할 때 가상머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중단이 되는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비용 또한 기존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고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설정을 잘못하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본연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새로 앱을 아예 리아키텍처링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리팩토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존한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기존 앱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인프라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가지고 VM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최적화가 된 파스 앱인지 또는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걸맞는 앱인지에 따라 가지고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애저 서비스를 잘 고려하셔가지고서 적용하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단넷에 대해서 지금 과거, 현재, 또 오픈소스와의 어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시간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싶기도 했고요. 데모라든가 그런 부분도 설명하고 싶어 했지만요. 자,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담지는 못했고, 시간도 그렇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블레이저라고 해가지고서, 아까 기존의 ASP, 뭐 이제 단넷에 대한 웹폼을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블레이저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머신러닝 AI를 할 때 ML단넷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파치 스파크 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단넷 컨퍼런스 서울 2021에서 보시면요, 이 키노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세션을 통해 가지고서 이 관련된 정보들을 또 참고하신다면요, 예, 이번 단넷 컨프 서울 2021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로 보는 단넷 생태계를 보게 되면요, 예, 지금 현재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단넷의 생태계가 오픈소스와 만나면서 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도 단넷을 사용하던 분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오픈소스와 크로스 플랫폼과 이 오픈소스 이 두 가지가 만나고 보다 정말 잘 몇 년간 계속해서 보다 잘 지원하려고 하고, 또한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 단넷과 또 같이 맞물려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넷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 단넷이 정말 이 위상이 뭐 지금 어떻게 혹자가 생각하실 때는 단넷 언어가 위상이 많이 줄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글로벌에서 보면은 단넷 언어가 정말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마지막으로 단넷 파운데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사실 단넷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회사의 주도에서 쭉 리딩이 된다기보다는요, 이 오픈소스 정신이라든가 이 철학에 따라 가지고서 단넷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오픈소스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생태계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AWS가 단넷 파운데이션에 가입을 했죠. 자,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와 AWS는 경쟁인데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오픈소스 생태계인 거고요. 이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션도 하고 오픈소스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단넷에 대한 생태계가 보다 더 커질 거라는 저는 그런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하나를 다 나열할 수 없지만요. 뭐 워드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뭐 제품군이 여전히 단넷이라든가 ASP.NET, 자마린 그리고 또는 뭐 누겟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애저에 대한 지원, 또는 심지어는 뭐 윈도우뿐만 아니라 iOS 등에 대한 웹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잘 지원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워드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이제 상상을 하셨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어떤 리소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에서 문서를 보게 되면요, 단넷 문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더 업데이트도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문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단넷 언어를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 아직 배우지 않으셨다, 좀 더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들어가시면은 모듈을 보게 되시면은 단넷에 대한 부분을 모듈을 따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는 모듈이 많기 때문에요, 혼자서 온라인에서 클릭해가지고서 셀프 핸즈온 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소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하게 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 이벤트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를 이렇게 이제 매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단넷 컨퍼런스 2021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뉴스레터 통해 가지고서 올해 1월 초에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단넷에 대한 부분은 최신 정보를 많이 참고하시면서 이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여러분이 단넷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어떤 경험이 더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또한 몇 가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상도 추가로 링크 넣어놨습니다. 뭐 아쉽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원 데브 캐스천 해가지고서요, 본사의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라고 하는 뭐 채널 라인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단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1분씩으로 해가지고 짧게 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막 켜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넷 컨퍼런스 2020이라고 해가지고서 작년 11월에 발표됐던 것도 뭐 우리가 지금 이 단넷 컨프 2021 서울도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넷 컨퍼런스 2020도 정말 이렇게 3일 동안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양한 세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제가 발표했던 이런 내용보다 조금 더 데모라든가 그 라이브 데모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빌드서 2019년이죠. 2019년에 베스트 오브 빌드에서 개최가 됐을 때 이제 김태형 부장님께서 단넷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데모와 함께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유튜브 영상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도 그렇고 단넷 데브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커뮤니티, 단넷 데브라는 커뮤니티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C# 9.0의 새로운 기능부터 해가지고서 다양한 또 어떤 커뮤니티 세션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면은 단넷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이 정말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단넷은 크로스 플랫폼이면서 오픈소스고요, 진짜 모든 앱을 위한, 개발자를 위한 언어 환경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트는 dot.net, 단넷. 정말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넷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넷5가 정식 출시돼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본 슬라이드는 이제 단넷 데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받은 슬라이드고요. 자, 총 31개의 세션으로 3일 동안 라이브로 중계된다고 하니까요, 다른 단넷 컨퍼런스 2021 서울 세션들도 재밌게 시청을 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